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골라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ABL 바이오, HLB. 나올 만한 종목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오늘장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장까지 정말 실제 투자자분들이라면 잠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 그리고 뭐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주주분들 걱정된다 할 정도로 꽤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두 종목입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이슈인데 어떻게 좀 일단 소식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노피하고 계약을 맺었었던 뇌질환 관련된 이제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사노피 그 문건 내용을 보니까 좀 후순위로 좀 밀렸다라는 거죠. 개발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좀 급한 거부터, 혹은 잘 되고 있는 거 먼저 잘 하고, 조금 ABL 바이오에 관련된 거는 좀 뒤로 미루자,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성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이 좀 잘 벌릴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빨리 개발을 하고 ABL 바이오를 좀 미루자 하는 걸 수 있는데, 뭐 ABL 바이오 측은 계약 취소는 아니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개발을 같이 좀 준비를 잘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근데 좀 2022년 계약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나온 계약이었는데 문제가 됐다라면 크게 어떤 ABL 바이오의 최근 상승을 훼손시킬 수 있는 거지만, 2022년도의 계약이면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막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은 엄청나게 뭐 금액 단위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크든 적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기술력이 어떤 훼손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20% 가까운 하락이 보여줬지만, 이게 보통 때 같으면 하한가 가도 할 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이제 한 20% 밀리고 나서 ABL 바이오 측의 사측에 일단 해명 자료가 나오고 나서 더 하락한다기보다는 그냥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 이슈도 한번 있었고, 또 ABL 바이오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약 바이오가 좀 같이 흔들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수급 불균형이 한번 발생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V자 반등은 좀 쉽진 않다. 다만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는 다른 점은, 알테오젠은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 주려고 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저점을 깬 거고, ABL 바이오는 사실은 계속 횡보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난번 코스닥 3,000 얘기 나오면서 ETF로 자금이 확 물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 주 상승분을 내어준 그렇죠. 정도. 이번 주 상승을 내어준 거라서 사실은 악성 매물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의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다음 주 초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 하필 금요일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 연속성을 아직 확인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주말 동안 약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참으셨다가 월요일 움직임 보면서 그 이후에 저희도 또 분석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쪽이 종목 첫 번째 ABL 바이오 만나봤고, 역시나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게 되는데 HLB, 어제 애프터마켓 때부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쪽이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지금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지난번 그 최종 임상에서 이제 반려가 됐잖아요. 반려가 되면서 이제 보안이 떠가지고 한번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번 달 들어왔고 상승했던 이유는 역시나
재신청을 했습니다. 예. 보완을 해서. 근데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었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느냐 또는 반대로 클래스 2로 분류되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클래스 1을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애초에 H1B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보완이 떴던 이유가 그 지금 협업하고 있는 그 중국의 제약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 제약사 쪽에서 이제 생산 관련해서 공장 생산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이 떴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클래스 2로 그 당시에도 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클래스 2로 어떻게 보면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클래스 2가 떴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래스 1, 클래스 2 차이가 그 심사를 받는 기간이 얼마나 네네. 더 늘어나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클래스 2는 거의 또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클래스 1은 금방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7개월에 관한 이런 집시장기 상승을 하고 있는데 7개월에 관한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좀 투자 심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어제 그저께 지금 임상 제출했잖아요. 동시에 임원진을 갑자기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리보세라닙을 달고 쭉 해왔던 임원들이 있는데 갑자기 임원을 교체한다? 거기에 최종 심사까지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물론 경력이 화려한 임원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끝물에서 교체한다는 거는 피해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심리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HLB가 같은 재료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왔다 갔다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제 월봉상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했다 이런 지금 패턴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환사채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말하는 그 사채 자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물량을 다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시장 우려가 계속해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H7B를 필두로 해서 좀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라갈 때는 이제 워낙 잘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HLB로 뭐 돈 벌었다는 분들이 실제로 뭐 주위에도 있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그 장기 투자자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왜냐? 보통 5년, 10년 동안 이 회사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네. 인상 그 일정에 맞춰갖고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예. 주주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단순히 뉴스만 체크하고 특히나 단기 또는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항상 조금 많이 좀 속이 쓰렸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를 공략하실 때는 좀 약간 긴 시간에 거쳐가지고 변동성을 거친 종목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숨은 진주, 뭐 성장성이 이제 막 부여가 되면서 새로운 신선한 기대감을 주는 바이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러한 좀 재료 분석을 통해서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방송 시작하고 이 금쪽이 상담 코너에서 가장 금쪽이다운 두 종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